Hola, soy Wendy de Asian Boss. Imagina intentar escapar de un país en busca de una mejor vida solo para terminar siendo víctima de la trata de personas. Esa es la realidad para muchas desertoras norcoreanas en China, y eso es algo que sigue ocurriendo hoy en día. Nuestro cofundador Stephen tuvo la oportunidad de conocer a una desertora norcoreana que pasó por esto. Vamos a escuchar su terrible historia. 오늘 이렇게 저희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탈북민 아는별입니다. 올해 제 나이는 28살이고요. 2009년에 중국을 넘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중국에서 살면서 느끼고 겪었던 일들을 오늘 여기서 알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탈북을 생각하게 되셨나요? 19살 때 나가서 돌격대 나가서 돌격대가 생활을 하다가 뭐예요? 돌격대라고 하면 북한으로 얘기하면 총 없는 군대라고 하거든요. 돌격대 역시 군대 못지않게 막 작업이나 막 훈련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하거든요. 돌을 나르면 돌을 나르고 또 흙을 파면 또 흙을 파고, 그러니까 똑같이 등에다 짐을 지고 나르고 하는 거는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다 똑같이 나눠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원래 그런 돌격대라는 게 자기가 직접 스스로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면은 기본 이제 돌격대를 나간다고 하면 이제 청년들이 많이 나가는데, 직장에서 많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뽑히는 돌격대인데, 거기서 이제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3개월 해라, 뭐 6개월 해라, 아니면 뭐 이제 짧으면 한 달까지는 되는데, 그게 말이 쉽지 일단 나가면 사람을 교체해주지 않아 갖고 한 달로 나갔다가도 1년씩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다른 일을 원래 하시다가 어떻게 뽑혀간 거네요? 그쵸. 그럼 그런 일이 굉장히 좀 고되셨나요? 아니면 한 달 동안 하다가 너무 거기는 진짜 너무 힘들어 갖고.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셨어요? 거기는 백두산이고 제일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바로 춤을 뱉잖아요. 예. 춤을 뱉으면 바로 얼어버려요. 한 달 하다가 그다음에 너무 힘들어 갖고 그냥 그럼 가자 해갖고 친구하고 도망치기로 했죠. 이래도 죽나 저래도 죽나 어쨌든 가다가 죽자 이런 결심을 하고, 그 친구하고 짜갖고 우리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도로로 가지 말고 산길로 타서 가자.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그다음에 친구하고 산길을 탔죠. 그 양강도 해산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이틀 반 동안을 걸어서 간 것 같아요. 잠은 어디서? 역 안에서, 역 안에 그 의자에서 그냥 노숙자인 거죠. 그렇게 며칠 동안 그러셨어요? 한 10일 정도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은 도망쳐 오다 보니까 돈도 없고 또 입은 것도 막 허술하잖아요. 그러니까 돌격대에서만 입던 막노동 하던 옷을 입다 보니까 이제 척 보면 저희들이 돌격대에서 도망쳐 온 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 중국으로 이제 인신매매 하는 분들이 보게 되면 저희들 같은 사람들을 더 막게 유인하려고 하거든요. 계속 어떤 여자분이 막 저희를 따라다니면서 나이는 몇 살이냐, 뭐 어디서 왔냐, 뭐 이러면서 자꾸 물어보면서 뭐 먹을 것도 사주고 하면서 계속 자기 쪽으로 우리가 막 그러니까 돌게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가와 갖고 아우 너네 진짜 배고프겠다 하더니, 거기 쌀밥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못 먹어봤거든요. 쌀밥에다가 진짜 막 여러 반찬으로 해서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상한 사람이든 뭐든 배부터 채우고 봐야 되니까 막 먹었어요, 친구랑 같이. 그 다음엔 저희들을 막 유혹하는 거죠. 실은 너희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자기로 인해서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 오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용돈 없어서 여기서 지금 거지 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한번 가서 3일 동안만 돈을 벌어 갖고 오면 어떠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일하면 돈을 버는다고? 갈까? 그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친구는 바로 그럼 가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 브로커는 여자였거든요. 여잔데 아기 엄마였어요. 아기가 한 6개월인가 7개월인가 되는 아기 엄마였는데, 우리를 넘기는 게 국경 경비대 초소막 옆으로 계속 유인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기 걸레를, 그러니까 기저귀를 빤다고 빨래를 하면서 우리한테 물통을 쥐어주면서 이거 갖고 물을 뜨는 척 하다가 경비대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새 뭐 뛰라고 하는데, 거기서 총을 쏘면 진짜 바로 맞아 죽을 그런 엄청 가까운 거리거든요. 근데 몇 번을 실패해갖고 몇 번은 3번은 붙잡혔어요. 그 국경 경비대. 근데 어떻게 붙잡히셨어요? 압록강
내려가기도 전에 그 뚝이 있거든요. 이제 소막이 있는 뚝이 있는데 거기 올라선 상태에서 그냥 잡혀버린 거죠. 그 경비대 사람들한테 뭐 하는 애들이냐.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돌격대에 나갔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물을 길어다 주면 돈을 얼마 주겠다고 해갖고 물을 길러 가는 상태다 하면서 처음에는 들러 맞추고 해갖고 이제 빠져나왔거든요. 그냥 그렇게 풀어줘요 그럼? 그때는 그렇게 풀어주더라고요. 저희들을 조사했던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진짜 네 번째까지 너희들을 이 툭에서 발견했다고 하면 그냥 너희들은 끝이라는 걸 생각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일단 거기 가만히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던데 조금 더 기다려볼까? 하면서 다시 역으로 갔어요. 그래도 이제 중국을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네 이제는. 그때는 생긴 거죠. 다행히 그때는 부부간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여자분한테 우리를 이렇게 넘겨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사람이 둘레에 많더라고요. 진짜 어느 깊은 산골 그 마을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를 갖다 맡겼는데 이제 그 브로크 여자들 둘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결국은 그 분들을 따라 나서게 됐죠. 그 마을에서 벗어나서 이제 큰 길로 나섰는데 한 군대가 나오는 거예요. 한 군대가 나오더니 기분 좋은 인상으로 막 인사를 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분이 저희를 이렇게 지켜주다 보니까 안전하게 중국까지 이렇게 건너왔거든요. 거기서부터 저희들은 이제 그 중국 브로커 차를 타고 수천리는 온 것 같아요. 오후쯤 돼서 이제 출발했다고 하면 그 다음날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그때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생각나는 게 아, 혹시 이 사람들이 우리를 팔아먹고 인대지거 이렇게 뭐 장기를 떠서 팔고 막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막 무섭더라고요. 친구는 어떠셨어요 반응이? 친구 역시 걔는 저보다 더 무서워했어요. 근데 이제 그 차에 앉아 있는데 이제 그 브로커가 내리더니 제일 먼저 나이 많은 사람을 이제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렸다가 좀 있다가 다시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 친구를 또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도 내렸다가 좀 있다 또 올라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저를 내리라고 해서 내렸어요. 내려서 갔는데 뭐 남자가 꾸뚝꾸뚝 하더니 저를 바로 싣고 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그럼 그때 친구랑 이제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예 헤어지게 된 거죠. 뭐 따라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뭐 말이 통해요. 그렇다고 내리겠다고 뭐 아동바동 할 수도 없고. 거기서도 진짜 오랜 시간을 막 차를 태워갖고 가는데 진짜 농촌에다가 데려다가 내려놓은 거 보니까 들어갔는데 뭐 중국말로 뭐 누가 왔다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막 문 열고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집 가족인 거예요. 가족. 네,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집인 거죠. 이게 내 남편이라고 막 이제 행동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결국은 팔려가다 보니까 거기 그 집에 새각시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뭐 몇 살이고 어떻게 그러니까 저하고는 18살 차이가 차이가 네,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동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이런 걱정에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는 걸 보더니 막 달래느라고는 하는데 그 사람들 자체가 저를 와서 다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얼마에 이 지금 나이 많은 사람한테 팔린 거예요 이게? 원래 6만 8천 원인가 불렀었는데 그 브로커가 제 남편 됐던 사람의 3천 원만이었대요. 이 농부? 농부예요? 완전 농부죠. 가난한 집. 그럼 근데 그런 가난한 농부가 어떻게 그런 돈이 있어서 중국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서 돈을 벌면 돈을 좀 많이 벌거든요. 한 3년 동안 바다에 나가서 번 돈이 있었대요. 그 돈이 모자라서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뭐 같이 살아야 되는데 도망칠 생각은 해보신 적 없어요? 많이 했죠. 근데 달아날 기회조차를 절대 안 주는 거예요. 왜냐면 특히 이 집은 가난한 집에서 저한테 5만 8천 원이라는 돈을 써서 샀잖아요. 진짜 1시간이나 10분 자체, 몇 번 자체도 저한테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 가족이 다. 화장실까지도 따라가서 제가 볼일 다 보고 일어날 때까지도 딱 그 뒤에서 지키는 그 상황이니까. 근데 저를 샀으니까 빌린 돈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를 사서 3일 만에 회룡장이라는 벽돌 공장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돈을 벌려고. 거기서 역시 강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런 일을 하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그 사친 형이 폭행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1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그 벽돌 공장, 그 회령 공장 쪽에서. 그럼 이제 그때는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이라는 분하고 관계를 하신 거네요. 그쵸. 거기서까지도 이제 제가 뭐 겨털 안 주고 이러면 나중에는 그 사람까지도 폭행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쵸. 어쩔 수 없이 임신을 하게 됐죠. 그다음에 임신을 해서 이제 애를 출산하고 그 사람들이 그때 조금 저를 조금 더 풀어주는 게 뭐냐면 내 자식이 있으니까 그나마 내 핏덩이니까 아무렴 자식을 두고 갈까 막 이런 생각인가 봐요. 그럼 그 자유를 얻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도 좀 많이 할 수 있고 하면서 이런 그런 인신매매 아니면은 그 탈북자의 어떤 성매매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알게 됐나요? 그런 현실을? 제가 듣고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였냐면 저희들처럼 이제 판례와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꼬셔서 꺼내다가 또 다른 집에다가 팔아먹거든요. 저도 직접 당했었거든요. 애가 9개월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가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제가 자유가 조금 생겼다고요. 자유가 있다 보니까 혼자서 시내에도 나가고 이제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언니를 알게 됐는데 그 언니는 그냥 식당 사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단하다. 어떻게 북한 사람이 중국에 와서 식당까지 차렸지? 엄청 칭찬을 하면서 언니 진짜 대단해요 이랬는데 그 언니가 바로 그 인신매매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 언니 그럼 나 거기 가서 일해도 돼요? 하니까 아 오래요. 그 언니가 이제 은근히 얘기하는 게 혹시 막 너 그 남편이 마음에 안 들지? 너 힘들게 살지? 막 이러니까 당연하죠. 뭐 거진 보니까 뭐 나처럼 이렇게 가난한 집에 팔려는 애들도 있더라고. 근데 잘 사는 집에 팔려가는 것도 있던데요?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그럼 그런 집 하나 소개해줄까? 이러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애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럼 내가 언니네 식당 가서 일하니까 그럼 애인 하나 소개해주면 어떠냐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인신매매건이 진짜 잔인한 게 뭐냐면 도착한 것이 본인 식당이 아니라 본인 집이 아닌 나를 다른 집에다가 이제 데려다 준 거예요. 막 10살짜리 애도 아니 막 여자애도 있고 막 이제 웬 할머니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누구냐고 하니까 애인 될 사람의 이제 엄마하고 그 사람의 딸이래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하니까 아 이제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 이 언니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이걸 제가 느낀 거예요. 이분은 이 인신매매꾼은 갔죠. 간 다음에 아 이 집 주인을 어떻게 유인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그 분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누구한테요? 그 남자의 엄마인데 나 이거 매운 소시지가 먹고 싶은데 나 이제 말도 잘 안 통하니까 좀 가서 사다 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혼자 돈을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 짬을 이용해서 저는 바로 옥수수 밭으로 달아났거든요. 그리고 진짜 어딘지도 모르는 그 옥수수 밭에 앉아서 날이 저물기만 기다렸거든요. 그 이제 거기서 아는 언니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도 금방 친한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이제 전화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를 잡겠다고 그 인신매매꾼이 공안에 신고를 했대요. 이제 그 시내 쪽에까지도 이제 신고가 갔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고. 웬만하면 밤에 좀 컴컴할 때 움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입을 받다 보니까 저는 그냥 거기서 어두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울물 있잖아요. 개울물에 그 옆에 이제 막 돌도 있고 막 이런데 그 개울물이 그냥 졸졸졸졸 흐르는 물이 아니라 깊은 물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로 진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 모르고 거기로만 막 헤쳐서 올라왔어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한 새벽 한 2시쯤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도로로 올라섰어요. 이제 택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택시를 잡아갖고 시내까지 나가서 시내에서 다시 이제 다른 차를 잡아서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빠져나와서 이제 집에까지 가게 됐거든요. 어디 집이요? 원래 집? 네, 원래 집으로. 애가 있는 집으로 갔는데 그렇게만 진짜 그 집을 떠나서 그렇게 살은 지가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인신매매꾼 하는 데서 빠져서 나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으로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그럼? 아, 나 한국에 가고 싶다. 한국 가면 잘 산다는데 이런 거 자체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생각지 않게 일이 닥치다 보니까
위험한 일이 닥치다 보니까 어차피 중국에서 그러니까 신분이 없이 살다가 뭐 붙잡혀서 뭐 북송이 되니 차라리 뭐 한국을 가다가 북송되니 뭐가 뭐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갖고 그럼 일단 한국에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떠나게 된 거죠. 중국에서부터 한국에 들어오기를 가정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이는 지금 한 7살. 네, 그럼 그 아이랑은 지금 연결이 네 연결돼요. 되고 근데 있어요. 그 예. 집에서 연결을 안 해줘요. 음, 훔쳐갈까 봐. 그 동네 사람들이 애한테 주입을 주는 게 너희 엄마가 너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래도 조금 애가 크면 그나마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겠죠. 만약에 중국에서 이런 경험을 하실 거 알았더라면 북한을 떠나왔을까요? 안 나왔겠죠? 모르고 와서 모르는 일들을 겪다 보니까. 과거에 굉장히 지금 많은 힘든 일들을 겪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이런 겪었던 일을 편견으로 또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몸이 많이 더러워졌고 몸을 판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렇게 좀 더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안 들은 건 아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남자들이 먹다 나머지를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 이제 한국에 있는 남자들이 먹는 격이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심정이 어떠세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그 소리를 들을 땐 진짜 상처를 많이 받죠.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한마디 한마디를 모든 걸 다 상처받고 하다 보게 되면 제가 힘들어져요. 한 번, 두 번 받을 때는 모르겠지만 또 적지 않게 듣거든요. 지금도요?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인신매매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뭐 실제로 겪지 못한 일이니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고. 저는 벗어났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지금도 그 일의 고통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저도 정말 안타까워요. 진짜 그 사람들이 팔려가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